안녕하십니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재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간호법에 갑자기 그 PA 합법화 내용을 조금, 이게 법안 자체도 이게 과연 이제 법조문을 따져봤을 때 위헌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약간 급하게 이제 급조해서 간호법을 만든 경향이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한참 6월 말까지 전공의들 복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정부랑 막 실랑이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를 안 하면 이제 데드라인을 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추가 수련 3개월 이상 해야 되니까 1년 이상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때를 아마 데드라인으로 잡아놓고 6월 20일 날 이제 발의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문제가, 이걸 발의를 해서 이제 전공의들이 이런 압박을 받아가지고 복귀를 이제 하려고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전혀 이제 전공의들은 압박을 안 받았죠. 사실은 뭐 의대 정원 증원이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아직도 뭐 정부 그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뭐 PA 합법화 하나 더 얹어진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뭐 절대 압박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모르죠. 이제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한 법들도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면허박탈법이 그대로 아직도 살아있는데, 여기에 뭐 의사파업금지법을 아주 노골적으로, 뭐 제 생각에는 거의 의사노예화법 같은 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함부로 사직도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겠나. 근데 그런 법은 만들어지면 사실은 위헌이죠. 사직을 금지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여당에서 PA 합법화 법안을 만든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공의 압박용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전공의들의 공백이 생겼을 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없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수련병원들. 그래서 빨리 합법화를 시켜줘야 되니까 법을 만든 것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지만 많은 간호사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하고 왔어요. 근데 간호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일선에서 일하는 간호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속해 있는 간호협회에 대한 이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기서 일하는 할머니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는 간호사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간호사들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간호법의 세부 내용을 거의 다 모릅니다. 간호사들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얘기를 해주고 좀 찾아보라고 이제 법안을 좀 보여주고 그러면 그걸 좀 제대로 공부해본 간호사들은 이거는 우리를 위한 법이 아니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간호사들이 힘드니까 코로나 때도 힘들게 일을 했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막상 법조문의 내용들을 보면 간호사 진짜 이거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 처우가 좋아질까? 글쎄요. 그냥 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좀 줄여주는 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좀 확대하는 거, 그 정도인데, 실제로 지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병원들로. 그리고 이게 문제가, 법으로 강제적으로 간호사 한 명당 보는 환자 수를 강제로 정해버리면 이게 병원이 운영이 안 됩니다. 예, 적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을 환자 수에 비해 적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알고 있는데, 수가가 워낙 낮다는 거를, 그거는 올려줄 생각을 안 하고 강제로 이제 이 간호사 1인당 뭐 환자 숫자만 줄인다고 해서 그게 이제 지켜질 거라고는 보장이 없죠. 그러면 병원들은 망해야죠. 문 닫는 병원들이 생길 겁니다. 아니면 입원 병실 없애고 그냥 외래만 보는 병원들이 막 늘어나든지, 그런 식의 이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간호사들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드는 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선의 간호사들은 기본적으로 간호법을 찬성한다? 글쎄, 그냥 뭐 간호협회나 이런 데서 그 간호사들 무슨 걸기대 이런 거 하면 강제로 막 동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보면 뭐 간호대학에서 교수들이 학생들 강제로 언제까지 가라, 봉사활동 점수 주겠다, 뭐 집회 나가라, 간호사들도 뭐 병동에서 뭐 수간호사가 뭐 오늘 오프인 사람들은 걸기대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강제로 많이 하고, 노조에서도 막 강제로 동원하고, 이래서 문제가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내용도 모르고 별로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협회랑 간호협회랑 공통적인 거는 당연가입입니다. 정부에서 만든
이제 면허를 가진 직업들, 뭐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허를 획득을 하면 그 중앙회에 당연 가입이 됩니다. 뭐 굳이 회의비를 내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의협은 법정단체예요.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통제를 받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맞죠. 간호사협회도 그게 맞죠. 근데 심지어 의사협회는 그 회장을, 수장을 직선제로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간협은 제가 알기로도 간선제입니다. 간호사의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표도 아닌 지들끼리 대의원 해먹고 회장 간선제로 돌려먹는 간호협회 말입니다. 무슨 여고괴담처럼 세월은 가는데 회장은 그대로야. 그렇게 하면 대표성이 더 없죠. 간호협회가 직선제를 만약에 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권력의 이제 그 바운더리, 이너서클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거의 뭐 돌려먹게 하는 식으로 하면서 계속 민주당이라든지 노조라든지 이런 정치 세력들하고 결탁하면서 간호 관련 정책들을 만들어 오다 보니까 점점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하고는 괴리가 되고, 의협의 대표성이 없으면 간협은 더 대표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네. 그 이수진 의원이 발의를 했던 간호법 내용에 보면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처방전을 발의한 의사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도 뭐 병원 안에서 뭐 의사가 처방해서 지금 간호사가 주사 놓죠. 병원 안에서는. 왜냐하면 병원 안이라는 공간은 포괄적으로 의사의 지도가 이제 포함이 되는 공간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간호사가 주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의사가 가서 대처가 가능하니까. 근데 만약에 뭐 제가 센터라든지 뭐 일반적인 시설, 뭐 간호 돌봄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주사를 놓다가 쇼크가 왔다. 그 간호사들이 대처가 안 되잖아요. 그때 막 119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또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그럼 만약에 환자가 사망을 했다. 아나필락틱 쇼크 같은 거 와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면 누구의 책임인가? 그럼 그 약을 처방한 의사의 책임이라고 몰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행동을 안 하겠죠. 근데 몇몇 이제 판단력이 좀 흐려지신 분들이나 또는 좀 비윤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만약에 그런 쪽에 동조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 피해 입는 건 국민들이죠. 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호사는 연속근무 없습니다. 간호사는 연속근무가 없어요. 간호사는 병동에서 만약에 일을 하면 일요일에도 병동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외 조항이 있는 거지 연속근무는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이 간호법을 만약에 통과를 시켜서 여당이나 야당이 원하는 대로 PA를 합법화시키면 과연 그럼 대학병원은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전공의 한 명의 로딩을 PA로 대체를 하려면 2.5명에서 3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도 PA들의 월급이 전공이랑 비슷하거나 비싸요. 근데 이런 사람을 2~3명씩 더 쓰려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인건비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전공의 인력을 PA로 돌리려면 수가를 대대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병원들은 다 파산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거는 그냥 미봉책인 거지. PA들을 일시적으로 많이 쓰는 건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갔다가는 병원 다 망할 겁니다. 그 인건비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수가상. 현실은 생각보다 저연차 간호사들을 PA로 많이 씁니다. 제가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규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인턴 전공의 과정을 거치는 의사가 일을 해도 한 번씩 실수가 일어나는데 고연차 간호사도 아니고 저연차 간호사들의 대거 PA로 만들어가지고 일을 시킨다? 그럼 이게 제대로 일이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거의 뭐 개판이 되지 않겠나, 속된 말로 의료 현장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는 간호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 포기를 안 하면 대통령 거부권. 그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거부권이 나올 가능성도 없고,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쨌든 여야 모두가 찬성을 하는, 간호법을 찬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가 봤을 때 간호법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기들의 약간 정체성 같은 법안이라서.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여당과 대통령실의 간호법을 다시 반대하게 만들 수밖에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없지 않나.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공의들하고 학생들이 지금
의대 정원 증원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이제 반대하면서 이제 다 떠났는데 뭐 아닌 척은 하지만 굉장히 지금 보건복지부나 대통령실은 부담이 많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학병원들이 진짜 굉장히 위기입니다. 경영적으로도 위기고,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언론에서 굳이 말하지 않는 살릴 수 있었던 많은 환자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뿜어져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릴 것이고, 그럴 때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의사들이 우리 협박한다고, 겁박한다고 간호법 발의하고 이런 거 다 철회하고, 민주당에서 밀어붙여도 반대해줘라. 이 수밖에는 현실적으로는 없고요. 뭐,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안 되면은, 뭐, 다음번에 다시 뭐, 정권이 바뀌거나 국회가 바뀌었을 때 재개정안을 내야죠. 뭐, 그런 수밖에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막기가 저번보다 훨씬 어려워졌긴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변수는 지금 아직도, 전공의들하고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일종의 이제 의료계는 투쟁 국면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있는데, 학생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있는데, 계속 거기 더 못 돌아오게 이상한 거 쌓지 마라. 일단 있었던 거 다 걷어내라. 이게 사실은 먼저 요구 조건이, 대화의 선결 조건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참 의협이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잘 이용을 하고 머리를 잘 써서 좀 정치적으로 잘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